자, 이번에는 C단계 실력 굳히기 716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직렬과 병렬로 나누어져서 저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전체 저항의 크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병렬인 거죠. 그래서 병렬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요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구하러 갑시다. 얘는 이제 RA라고 한번 놔볼게요. 처음에 요거의 저항이 RA인 거예요. 그럼 RA분의 1은 얘랑 얘를 더해줘. 그러면은 2R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R 플러스 1분의 1을 이렇게 더하는 겁니다. 그럼 통분을 해서 더해야 되겠죠? 2R R 플러스 1분의 R 플러스 1 더하기 2R 이런 식으로 통분을 해서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RA분의 1은 2R의 제곱 더하기 2R 분의 3R 더하기 1 여기까지 정리가 되고요. 이제 뒤집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RA는 3R 플러스 1분의 2R의 제곱 더하기 2R까지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구했어요. 이 RA라는 이 전체 저항을 구했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얘랑 이제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두 개를 이제 더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게 R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 친구는 얘랑 얘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3R 플러스 1분의 2R의 제곱 더하기 2R에다가 더하기 R을 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3R 플러스 1분의 2R의 제곱 더하기 2R 더하기 3R의 제곱 더하기 R 이렇게 통분을 해가지고 올려놓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3R 플러스 1분의 5R의 제곱 더하기 3R 이렇게 최종적인 저항이 완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몇 번이죠? 3R 플러스 1분의 5R의 제곱 더하기 3R. 그래서 요거는 4번이 정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717번 해볼게요. 이게 항상 일정해 라고 했으니까 어떠한 수인 이제 K를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자, 그럴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줘 라고 했습니다. A 더하기 B는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해볼게요.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겠죠? 곱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더하기 a는 3kx 그 다음에 마이너스 bky 더하기 2k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우리가 요 개수 비교법을 이용해서 k 값을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숫자들도요. 이제 봅시다. 이제 마이너스 4는 요 3k랑 똑같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은 마이너스 bk랑 같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는 2k랑 같아야 되는 거야 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k부터 구해야 되겠죠? k는 마이너스 3분의 4 이 친구 확정. 그 다음에 여기다 넣으면 a 값 나오겠네요. a는 마이너스 3분의 8 이 친구도 확정. 자, 이번에는 여기 b 값을 구하러 갑시다. 6은
3분의 4b, 그럼 b는 2분의 9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a값, b값, k값 다 구했네요. 그럼 이제 a랑 b를 더해주면요, 마이너스 3분의 8에다가 2분의 9를 더하고 통분을 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11, 6분의 11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6분의 11입니다. 그럼 718번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요 주어진 식을 변형을 시켜야 되겠죠? 얘는 뭔가 좀 이상하게 쓴 것 같은. 아, 여기 이제 곱하기네요. 여기는 이제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그리고 뭐야,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아니네요. 자, 요렇게 이제 썼고, 요거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이유는 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n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게요. 그러면 f에 100일 마이너스 n 분의 1, 요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어요. 맞죠? 자,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일반화 시켜가지고 요 친구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1 플러스 fn이라고 한번 요 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친구는 1 플러스 요거 분의 1이 딱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f 100일 마이너스 n 분의 1이 요 fn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f 100일 마이너스 n 분의 통분했으니까 요게 분자가 요게 될 거예요. f 100일 마이너스 n에 더하기 1 분의 1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네는 역수로 뒤집어주면 될 것 같아요. f 100일 마이너스 n 더하기 1 분의 f 100일 마이너스 n 여기까지 정리가 되고, 지금 보면은 요거 알 수 있어요. 이 친구에게 얼마를 더하면 1이 된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1만 더하면 1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쪽에다가. 자, 1 더하기 fn이 fn분의 1이 f 100일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이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1이 아니라 f 100일 마이너스 n이 된 거고, 여기 분자에다가 플러스 1만 딱 해버리면은 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 플러스 fn 분의 1에다가 요거 딱 해주면은 우리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다가 1만 딱 더해주면은 1이 되는 거니까 요거를 여기에다가 더해주면 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랑 얘는 똑같은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또 순서가 달라서 안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순서도 한번 맞춰줘 볼까요? 요렇게. 얘는 1 더하기 f 100일 마이너스 n 분의 1. 그래서 길고 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식이
탄생을 하는 거를 볼 수 있었고 얘네 둘을 더하면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뭐예요? 얘네 둘 합치면 얼마죠? F101이에요. 맞죠? F101. 요 안에 있는 숫자가. 그래서 얘가 만약에 1이면 요거 제일 뒤에 있는 100. 얘네 둘의 숫자를 합치면 101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랑 요 친구랑을 합쳤을 때 얼마가 되는 거다? 1이 되는 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요 친구랑 이제 누구랑 더해야 돼? 요 뒤에 있는 1 플러스 F 99분의 1. 얘네 더했을 때 1이 되는 거죠. 그럼 1이 총 몇 세트 있어요? 쟤네는 쭉 가다가 50, 51 거기까지 딱 갈 거니까 1이 50세트가 있는 거네요. 아, 1이 50개 있어. 그러면 얘는 정답은 5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일반화 시켜놓고서 걔네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50입니다. 자, 옳은 것만 있는 대로 다 골라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볼게요. 지금 주어진 조건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친구 가지고서 다 구해야 돼요. 자, 그럼 A, D가 B, C고요. 지금 기억을 보니까 분모에 A, C가 딱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얘네 분모에 A, C가 와야 돼. A하고 C로 나눠봅시다. A, C로 나눌 거예요. 그럼 이거 약분되면서 그냥 이렇게 쓴 다음에 약분할까? 그래 볼게요. 실수하면 안 되니까. 자, 요렇게 약분하면은 C분의 D는 A분의 B야 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기억은 맞는 게 되겠네요. 기억은 맞았어요. 니은 볼게요. 그 다음에 주어진 식을 좀 변형을 시켜야 되는데, 자,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왔고 얘네 둘이 같아. 그러면 이거는 K라고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D는 얼마야? CK. 그 다음에 B는 얼마야? AK. 얘네들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도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다 약분이 될 거니까 어차피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B 자리에다는 AK를 넣어야 돼. 그러면은 A 제곱 K 분의 A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D 자리에 CK가 들어가니까 C의 제곱 K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D 자리에 요게 들어가야 돼. D 자리에 CK가 들어가야 돼. ACK 그 다음에 더하기 B 자리에 AK 들어가야 돼. ACK 이렇게 되고 EAC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A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 K로 묶여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묶어주고요. 이 친구는 EACK죠? EACK. 그리고 분자는 EAC. 그러면 약분이 되네요. 요렇게 다 약분이 되니까 K분의 1은 K분의 1이야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니은도 맞는 얘기네요. 니은도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 세제곱분의 디귿, 요거는 니은 이렇게 해주고, 이건 A 세제곱 더하기, 요거는 AK를 3번 곱해야 되는 거죠. A 세제곱 K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 B니까 AK의 세제곱 K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D니까 C 세제곱 K 세제곱,
요렇게 이제 해주시면, 이게 C지요. 항상 문제를 쓰다가 실수를 하면은 큰일 나요. 뭔가 좀 이상했어. 자, 그러면은 여기만 이제 살짝 고치면 되네요. 여기가 이제 C의 세제곱. 자, 그 다음에 여기는 A 더하기 C의 세제곱. 그 다음에 저기 B 더하기 D의 세제곱인데 B가 CK고 AK고 그 다음에 D가 CK에 요거의 세제곱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처럼 이렇게 묶어줄 거예요. 묶어주고 그 다음에 분모는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K를 묶어내면 되겠다. K 세제곱으로 묶어내고요. A 플러스 C의 세제곱은 남겨주세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C의 세제곱 이렇게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사라지면서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사라지네요. 그래서 K 세제곱은 K의 세제곱이야. 그러면 디귿도 결국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20번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y는 fx, y는 gx, x는 1, x는 9로 둘러싸여져 있는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일단 fx라는 친구는 점근선이 x는 0, y는 1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x는 0이니까 할 필요 없고 y는 1이니까 이쯤에다가 그래서 여기 1인데에다가 점근선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요렇게 다음에 요렇게 그려지게 되겠네요. 자, fx y는 fx 여기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gx를 그릴게요. gx 조금 변형을 해봐야 되겠죠? gx라고 하는 이 친구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딱 묶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딱 나오게 되니까 지금 이 마이너스를 위에다가 딱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니까 이 위에가 음수고 그 다음에 x축으로 10만큼 y축으로 10만큼 점근선은 x는 10, y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갖게 되겠네요. x는 10, y는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얘는 지금 음수니까 여기에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y는 gx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 다음에 x는 1, y는 9 그것도 이제 표현을 해야 되겠죠? x는 1, y는 9 x는 1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고요. 요게 이제 x는 1 그 다음에 여기가 이걸 x는 9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곡선들 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gx와 fx의 관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보면은 얘는 기본이 원래 x분의 10이었어요. 얘를 y축으로 한 칸만큼 올라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요 x분의 10이라는 이 유리함수를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y축 대칭을 한번 한 거고 그 다음에 x축으로 10만큼 y축으로 10만큼 간 거예요.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이 뭐다? 태생이 똑같다라는 거죠.
지금 기본이었던 애가 x분의 10이었던 똑같은 애이기 때문에 얘가 평행 이동을 했어도 여기 휘어져 있는 정도는 둘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같은 부분을 찾아볼 거예요. 지금 점근선이 여기 y축이고 거기에서부터 한 칸만큼을 뒤로 잘라낸 거예요. 그럼 여기는 점근선이 10이고 거기서부터 뒤로 한 칸만큼 잘라낸 거니까 지금 요만큼 휘어져 있는 모양과 요만큼 휘어져 있는 모양이 똑같게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요만큼 올라간 거는 여기 점근선부터 요만큼 올라간 거랑 똑같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점근선에서 요만큼 올라간 거는요. 이 점근선에서 요만큼 올라가 있는 거리랑 똑같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1이고 9니까 8이라는 길이를 갖게 될 거고 여기도 1에서부터 9까지니까 8이라는 길이를 갖게 될 거예요. 결국에 요 1번의 넓이는 모양은 여기로 채워 넣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을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원래 우리 어떻게 구했어야 돼요? 여기 x는 1, x는 9,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노란색의 함수로 둘러싸여주는 넓이는 1번, 2번으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1번 더하기 2번으로 이제 구해야 되는 건데 그 1번을 여기다 채워 넣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못 구해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그려져 있는 넓이는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번, 2번 넓이를 이제 더한 걸 구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구한다? 직사각형 넓이로 구한다. 요 길이 얼마라 그랬죠? 8이고요.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니까 11만큼의 길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8 곱하기 11이라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고 넓이는 8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fx와 gx라는 함수 간의 관계를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상에서 어떤 식으로 구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721번을 해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요. 지금 fx라는 함수, 유리함수를 하나 주었고요.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애로 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지금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2분의 a만큼을 평행 이동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절대값을 씌웠다라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처음에 fx라는 함수에서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2분의 a만큼을 평행 이동시킨 다음에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예요. 근데 여기 하나의 정보가 더 나왔어요. 절대값을 씌웠는데 y축 대칭이라는 모양이 나왔대요. 그러면 얘는 뭘 의미하냐면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일단 유리함수니까 막 대충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 친구가 절대값을 씌워서 아래를 이제 0보다 작은 부분을 접어 올릴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y축 대칭이 아주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떨 때 이렇게 y축 대칭이 된 거예요? x는 0, y는 0이라는 그 점근선에 가지는 애가 이렇게 y축 대칭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점근선이 막 이런 데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y가 0보다 작은 부분을 접어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접어 올려가겠죠. 그러면은 얘는 y축 대칭이 되나요? y축 대칭 아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우리가 써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친구는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그 다음에 y축 대칭이 되려면은 점근선도 여기를 가져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x는 0, y는 0이라는 점근선을 가져야지만 이 절대값의 그래프가 y축 대칭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x는 0, y는 0이라는 점근선을 갖는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났어요. 자, 첫 번째 그래프의 점근선이 얼마죠? fx의 점근선은 x는 6, y는 b였어요. 이게 이제 점근선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a만큼 갔어. 그러면은 점근선이 이렇게 변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변했어요? 원래 b였는데 y축으로는 2분의 a만큼 갔으니까 여기다 2분의 a를 더해야 돼요. 이렇게 점근선이 변한 거예요. 근데 이 변한 점근선이 뭐가 됐다? x는 0, y는 0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6-a가 0이니까 a는 6 찾아내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다 6 집어넣으면 b 플러스 3이 얼마가 됐다? 0이 됐다. 아, b는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fx를 다시 한번 꾸며볼게요. fx라고 하는 친구는 x-6분의 6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b의 값을 물어봤는데 b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죠? 그럼 f-3을 이제 구하라는 거네요. 마이너스 3은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분의 6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 그리고 이거 3분의 9니까 마이너스 3분의 1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변화를 한 건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마이너스 3분의 11입니다. 이번에는 722번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친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점근선 이거 바꿔보고 할까요? 그러면은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6 플러스 1 그러면 y는 x-2분의 1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점근선은 x는 2, y는 3입니다. x는 2 y는 3 이 정도. 그 다음에 이 정도를 지나네요. 그러면 이 친구는 여기 양수니까 요렇게 혹은 요렇게 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이 좀 못생겼는데 못생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원을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요렇게 가깝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대칭이 되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원이 형성이 될 건데 원이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교점들이 x1, x2, x3, x4가 되는 겁니다. 얘를 x1, 얘를 x2, 얘가 x3, x4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저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지금 이 친구랑 이 친구는요 정확하게 딱 여기 2,3이라는 대칭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이제 대칭이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바로 이 점이 뭐가 된다고요? 중점이 되는 거죠. x좌표의 중점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 친구 x좌표 몰라요. 이 친구 x좌표도 몰라. 근데 더해서
x2랑 x4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가운데 있는 수인 2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x 요거 1이라고 했고 요거 x3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도 여기 정확하게 대칭이죠, 이렇게. 그래서 x1이랑 x3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은 정확하게 x좌표가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y좌표는 3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구해보겠습니다. x1 더하기 x3는 4, x2 더하기 x4는 4. 그러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는 8. 8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답은 2번 8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273번 문제는 우리 대칭축과 대칭점, 점근선 이런 거에 대한 문제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점근선은 얼마예요? 점근선 x는 4, 그 다음에 y는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대칭점은 뭐예요? 이 점근선의 교점 4,3이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그 친구를 x축으로 m, y축으로 m만큼 움직였을 때 요 유리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 유리함수의 특징을 딱 두 가지 딱 알려준 거예요. 자, 근데 보면 y축과 안 만난다 그랬으니까 이 친구의 점근선이 뭐예요? y축이랑 안 만나. 그러면 x는 0이라는 점근선을 하나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는 점근선이 하나가 x는 0이에요. 그러면 대칭점은 0, 얼마인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0을 넣으면 우리가 y가 좌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 점근선의 교점은 대칭점인데 대칭점은 대칭축의 교점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칭축 요거 하나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0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마이너스 3이 바로 그 대칭점의 y좌표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점근선도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갔는지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봅시다. 4에다가 m을 더했어. 그랬더니 0이 됐고, 그 다음에 3에다가 n을 더했어. 그랬더니 마이너스 3이 됐어요. 그럼 m은 얼마? 마이너스 4. n은 얼마? 마이너스 6.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m과 n의 곱을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6을 이제 곱해 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24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근선과 대칭점과 대칭축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724번 한번 해볼게요. 정수 K의 개수를 한번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먼저 이렇게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려보는데 일단은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그래프 그리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K가 양수일 때랑 K가 음수일 때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케이스별로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근선은 X는 2, 왜 2라 썼지? 자, 그래서 X-4 플러스 8이니까, 자, X는 4, Y는 8이 됩니다. X는 4, Y는 8. 여기가 4, 여기가 8. 이렇게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X는 4, Y는 8. 이렇게 점근선이 있을 거고요. 이 친구는 K가 0보다 크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이쪽에서는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그려지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그려지는지 이렇게 그려지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런 식으로 그려 놓을게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K가 음수일 때. 그럼 얘는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얘는 그리기가 쉽네요. 자, 이제 분석을 할게요. 요거 쉬우니까 요거부터 해보죠. 자, K가 음수일 때는 제 3, 4분면을 안 지날 수 있나요? 제 3, 4분면. 아무것도 안 지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K가 음수라면은 항상 성립이 되는 겁니다. 붙였을까요? 항상 성립. 그쵸? 자, 그러면 K가 양수라면 어떻게 될까요? 3, 4분면에 안 지나야 되는데 만약에 이 아래 케이스라면 3, 4분면 지나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괜찮고 얘도 괜찮은 거니까 이걸 분류하는 방법은 뭐예요? X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여기에 지나고 여기를 지나는 케이스니까요. 그래서 X에 0을 집어넣었을 때 이 결과물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4분의 K가 K 플러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분의 K. 그럼 K는 3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0보다 큰 거에서 3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쪽의 범위는 0보다 크다라는 게 여기 추가가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게 최종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K가 0보다 작을 때는 항상 성립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랑 이제 합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K가 0보다 작거나 또는 K가 0보다 크고 3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친구가 첫 번째 유리함수에서의 K 값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유리함수에 대해서 분석을 가봅시다. 두 번째 유리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어차피 두 번 그려야 되니까 여기다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x는 마이너스 5, y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이 정도 그리면 되겠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점근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K가 0보다 클 때, 이 친구는 K가 0보다 작을 때로 이제 나눠볼게요. 그러면 얘가 K가 0보다 크니까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지나가겠네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요, K가 0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얘가 조금 더 쉬워 보이죠? 얘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K가 음수면 모든 사분면이 지나고 싶었는데 여기 안 지나요. 그쵸?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친구는 K가 음수일 수 없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안 돼요. 그 다음에 K가 양수일 때를 분석을 해볼게요. 모든 사분면이 지나게 되려면 이 첫 번째 케이스 안 됩니다. 왜냐면 1, 4분면 안 지나게 되잖아요. 두 번째 케이스도 안 돼요. 여기 지나는 거는 이 축을 지나는 점은 요 1, 4분면 지난다고 안 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케이스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x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양수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5분의 k가 3보다 큰 거고 k는 15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0보다 크면서 15보다 큰 거는 그냥 15보다 큰 거네요. 맞죠? 그래서 이게 요 두 번째 유리함수의 최종 k 값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가 될까요? 15보다 크고 k가 3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이거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17개. 17개의 정수가 존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17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함수 단어는 꼼꼼하게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를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하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좀 머리가 아프더라도 여러 번 고민하고 반복해서 공부해 보시길 바랄게요. (725번) 보겠습니다. 자, 이 기억, 니은, 디귿의 조건을 중에서 옳은 것만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은 뭐다? 이렇게 A보다 B가 더 큰 양수일 때 이 Y 값이 똑같아야 돼요. 함수 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fx라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와야 되겠죠. 이 fx는요, 절대값 x분의 2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돼 있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그래프를 그리면은 x축으로는 안 움직였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간 거니까 점근선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지금 2가 양수죠?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졌을 거예요. 이렇게. 맞죠?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금 절대값 그래프니까 지금 꺾여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아랫부분을 이렇게 꺾여서 요만큼, 다시 그릴게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꺾여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점근선은 어디? 이쪽에 1이라는 애와 닿으면 안 되겠죠? 1이라는 애와 닿지 않게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의역이 양의 실수 전체라 했으니까 우리 이쪽은 보지 않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지금 요걸 접어 올린 거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접혀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이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해 가시나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점들을 하나씩 찾아볼까요? 요 점은 이제 얼마일까요? 요 점은 0이 나와야 되니까 2네요. 그쵸? 여기는 x좌표가 2인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x값은 얼마일까요? 1이 나오려면 저기에 1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도 1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A하고 B 둘 다 양수인데 걔네의 함수값이 같아지려면요, 함수값이 똑같아지는 거는 여기에서는 없어요. A, B가 다른 수인데 하나밖에 안 만나니까 같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어디서 나온다? 이런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같아져? 여기서 한번 같아지고 여기랑 여기가 이제 같은 함수값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여기 안에 A가 이렇게 딱 들어있어야 되는 거이고요. 이쪽에
B가 딱 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A와 B는 다른 양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B가 존재하게 되면 얘네 둘이 하나의 함수값을 갖게 되고 걔네 둘이 같을 수 있게 조건이 마련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A는 1하고 이 사이에 존재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 첫 번째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B는 2보다는 큰 곳에 위치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이렇게 쏙 들어갔어. A가 나올 수 있는 값이 여기에서 나올 거니까 FA의 결과물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질 수가 있어요? 여기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만 가질 수가 있겠죠?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만. 그래서 세 번째, FA 값의 범위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네 번째는 또 뭘 할 수 있어요? FB의 값의 범위도 알 수 있겠죠? 여기 이 결과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딱 나오게 되니까 얘도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만 가지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문제를 좀 보면서 할까요? 일단 A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 여기 있네요. 맞아요. 기억은 맞는 게 되겠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FB가 0에서부터 1 사이의 수야. 여기 있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디귿만 분석을 해보면 되겠네요. 디귿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A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A분의 2-A의 절대값, 그 다음에 플러스 B분의 2-B의 절대값이 AB분의 2 가로 열고 A 더하기 B야 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자 볼게요. A라는 친구는요, 여기 있는 수예요. 그 수는 우리가 접어 올린 건 이 부분이고 얘는 기존에 있었던 애기 때문에 요 안에 있었던 이 함수의 그래프 자체가 이 파란색 유리함수의 모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얘는 우리가 접어 올린 거고 원래 있었던 이 친구는 이 친구였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저 x분의 2-x라는 걸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조금 헷갈리면은 그냥 숫자를 넣어보셔도 돼요. 1.5를 저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양수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a분의 2-a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 b분의 2-b는 접어 올린 그래프니까 제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조금 안 되면 3 넣어보세요. 3 넣어보면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음수라는 걸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네들을 이제 더해보면 A, B, 요거는 그냥 이거 분리하는 게 낫겠네요. A분의 2-1 더하기 B분의 -2 더하기 1 해서 사라지면서 A분의 2-B분의 2를 하는 거고요. A, B분의 2, B-A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네요. 그러면 이 친구랑 같은지를 보니까 같지가 않아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얘네 둘 다 양수니까 어떤 방법을 써도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아쉽게도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답은 3번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지우고 이제 밑에 걸 해볼게요. 자,
우리 최대값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표준형으로 제가 바꿔볼게요. 그러면 얘를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요, 이렇게. 그래서 y는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죠. 그러면은 k-2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맞죠? 또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k-2가 양수야. 그럼 k는 2라는 거고요. k-2가 음수야. 그러면 k는 2보다 작은 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k-2가 양수이면요, 일단 점근선 그려야 되죠. 마이너스 1, 2. 여기도 그런데 지금 요게 양수이면은 얘는 감소하는 그래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k-2가 음수인 경우에는 얘는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그려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죠? 자, 그러면은 지금 0하고 2 사이에서 이 친구는 양수일 때 어디에서 최대값을 갖겠습니까? 감소하니까 당연히 0에서 최대값을 갖겠죠. 그래서 요 f라는 함수에다가 0을 딱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분의 k, 요게 얼마가 된다? 최대값 1이 된다라는 거죠. k는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친구를 볼게요. 이 친구는 증가하는 함수니까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올수록 최대값을 갖게 되는 거니까 저기에다가 2를 넣었을 때 최대값을 가질 거예요. 3분의 4 플러스 k. 4 플러스 k. 요게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4 플러스 k가 3인 거니까 k는 마이너스 1, 요 값을 가지게 되겠네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얘는 시작이 k가 2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2보다 커요? 안 크죠? 얘는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k가 2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나는 2보다 작아. 말을 아주 잘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k 값은 이 두 개가 아니라 마이너스 1만 되는 거를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번에는 727번입니다. y는 kx 플러스 4 마이너스 3k 이렇게 이제 돼 있네요. 둘 다 요거를 좀 변형시켜 놓고 할게요.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3 6이고 플러스 4 여기까지 일단 쓸 수가 있고, 그러면은 반드시 지나야 되면 얼마? 3,4라는 점은 반드시 지난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무리 없이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부터 볼게요. 일단 y는 x분의 1이라는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양수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거기에 절대값이 붙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접어 올리든지 지운 다음에 y축 대칭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려졌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한 거예요?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1만큼 이동을 시켜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점근선이 여기에 딱 생기는 거고요. 그래프는 요렇게
이렇게 익숙치 않은 모양으로 그려지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저 그래프예요. y는 x-1, 절대값 x-1분의 1이라는 그래프고요. 이 친구는 3,4라는 점을 무조건 지나야 되니까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네요. 그런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봅시다.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 아래로 내려와서 얘랑 한 번 더 만나게 되죠. 얘는 안 돼요. 그래서 요건 불가. 그러면 가로로 가는 건 딱 평행하게. 이거 괜찮네. 왜냐면 여기서 이제 두 점에서 만날 테니까요. 그래서 요 1번 이거 확정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은 세 점에서 만나니까 안 되고, 이렇게 내려와도 한 점에서 만나니까 안 돼요. 하나만 더 있습니다. 딱 여기 접할 때, 이 정도 접할 때. 요렇게 딱 접하면은 얘는 요 점과 요 점, 요 점과 요 점 이렇게 해가지고 두 점만, 서로 다른 두 점만 지나게 되죠. 그래서 쟤는 괜찮네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지나는 기울기 값인 K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번은 얘가 이렇게 평평하게 누워 있으려면은 이 직선에 X가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상수함수가 돼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X가 얼마? 3이, 이게 상수함수가 될 수 있는 방법 뭐예요? K가 0이면 되겠죠. K가 0이면은 Y는 4 이렇게 되니까 이게 Y는 4라는 직선이 돼버릴 겁니다. 맞죠? 그럼 이제 K가 얼마다? 0이라는 거 알 수 있네요. K가 0이면 X값 사라지면서 Y는 4가 되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2번 해볼게요. 2번은 교점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연결시켜서 교점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걸 쓰면 되지만 지금 요거는 안 나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절대값 그래프가 여기 나와 있죠. 그럼 저걸 가지고서 찾아줘야 되는데, 자, 일단 y는 kx 플러스 4-3k라는 직선은 요 직선이고요. 빨간색 직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1이에요. 왜냐면 원래 있었던 y는 x 마이너스 1분의 1이라는 직선은 여기가 양수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대칭 이동한 것은 지금 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니라 요거라는 거. 요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절대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서 함수식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음수 부분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가지고서 우리가 접할 때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결할게요. kx 플러스 4-3k가 요거랑 같아. 그러면은 귀찮더라도 연결해야 되겠죠? 그러면 k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kx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4 플러스 3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kx의 제곱 요거 플러스 4 마이너스 4k x 그 다음에 플러스 3k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판별식을 썼을 때 0이 돼야 접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2-2k의 제곱 마이너스 3k부터 k 3k 마이너스 3 요게 0이 나와야 돼. 그러면 4k의 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8 4 마이너스 3k의 제곱 플러스 3k 요게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4가 0인 거니까 다행히 k 값은 좀 쉽게 나오겠네요. k는 1이나 4야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k는 1 또는 k는 4야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또 의심을 해봐야 되죠. 둘 다 될까? 둘 다 될까를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근데 안 되네요. 자, 보세요. k가 1이거나 4일 거야 라고 했는데 저기에다가 보면은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이 y절편이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죠. 그러면 요 4-3k가 양수여야 되는 거예요. 4-3k가 양수여야지 우리가 지금 그려놓은 모양과 그래프의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요, k가 3분의 4보다 작아야지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친구는 되는데 이 친구는 안 되겠네요. 얘가 양수이려면 k가 3분의 4보다는 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k는 요거 1 하나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k가 0이라는 거 하나 구해놨으니까 이 1과 0을 더한 값이 우리가 찾는 모든 k 값의 합이 될 거예요. 0 더하기 1은 1. 과정이 꽤 길었는데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자, 728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S1, S2의 합의 최소값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도 당연히 우리가 산술기의 평균을 떠올려 봐야 되겠죠? 여기가 B. 그러니까 A, A분의 1. 그 다음에 A는 1보다 커 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A인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다음에 y는 x분의 1이고 요 정도까지 줬어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직선의 방정식 요거에 식을 안 줬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지금 요 a라는 점 여기 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점 여기 지나니까 얘네 둘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이 직선의 방정식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쓰고 x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a 플러스 1 분의 a분의 a 플러스 1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놓고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은 삭제돼서 내려갈 거 없어질 거고요. y는 a분의 1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y는 a분의 1x 그 다음에 플러스 a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은 구했어요. 그러면 x절편, y절편 뭐 이런 거 구해줘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좌표부터 구해볼까요? 지금 y절편은 a분의 1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어요. a분의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0, a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절편은 여기다 이제 0 넣어보면 되겠죠? 0은 a분의 1x 플러스 a분의 1 마이너스 1 그러면 a분의 1x는 마이너스 a분의 1 플러스 1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a 그래서
A-1이 바로 x, 여기 좌표가 되는 겁니다. A-1, 콤마 0. A-1, 콤마 0. 자, 그러면은 이제 다 찾았어요. 이제 넓이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S1의 넓이 2분의 1에다가 밑변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1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 여기에다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1-A분의 1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S2는 밑변의 길이 A에서 요걸 빼야 되는 거죠. 2분의 1에다가 A-A 플러스 1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A분의 1 이렇게 이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거는 2분의 1에다가 A-1 플러스 A분의 1 그래서 2분의 A-1 플러스 2A분의 1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요. 밑에 거는 이거 사라지면서 2A분의 1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네요. 자,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얘네들을 이제 더해줘야 돼요. 이 S1과 S2를 더한 거에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2A분의 1과 2분의 A-1 플러스 2A분의 1을 할 겁니다. 요거 더하면 A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A분의 1 더하기 2분의 A-1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를 가지고서 산술기하 평균을 써보면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이제 곱해질 거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 루트 2분의 2가 되는 거고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루트 2일 때 최소값을 갖는 거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찾고 있던 S1 더하기 S2의 최소값은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29번 한번 해볼게요. 729번은 수능 기출문제라니까 한번 우리 또 집중해서 열심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다 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점 하나 우리 찍어 놓을까요? 일단은 기억, 이응, 디귿 쓰고요.
자, 요 사이에 있다라고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저 친구들 좌표를 하나하나 다 찾아볼게요. 일단은 여기 P를 A, B라고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한번 합시다. 그러면요, 얘는 이제 A,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좌표도 중요하니까 여기 잘 이제 알아둡시다. 여기는 뭐 M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좌표, B의 좌표 찾으러 갑시다. B는 X가 0일 때 Y 값이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되네요. 그래서 B는 0, 마이너스 K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고, P는 A, B, 그 다음에 A도 찾아야 되고, Q부터. Q 찾았으니까. Q는 A, 0, 그 다음에 M은 1, 3, 이제 A 찾아서 쓰면 되겠네요. A는 Y가 0일 때 X값이에요. Y가 0이면 이렇게 되고, A인데 얘 올라가고 이 친구는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죠? 그럼 X-1은 마이너스 3분의 K, 그럼 X는 1 마이너스 3분의 K 이렇게 되네요. 그럼 1 마이너스 3분의 K, 0. 자, 이제 하나하나 조금씩 더 정리를 해 갑시다.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여기 중점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친구 두 점에 중점이 되는 거예요. 맞죠? 여기가 점근선의 교점이고 대칭점이니까 이 B라는 점과 P라는 점은 바로 저 점근선의 교점이 중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X 좌표끼리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 나누기 2를 했을 때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0 더하기 A에다가 나누기 2를 한 게 1이 나왔으니까 A는 2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 A 다 지우고 2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요, Y좌표. B의 Y좌표는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고요. P의 Y좌표는 B예요. 그 친구랑 이제 B랑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했더니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K 플러스 3 플러스 B는 6이고, B라고 하는 애는 3 플러스 K라고 이제 쓸 수가 있겠네요. 맞죠? 그래서 여기를 3 플러스 K라고 채울 거예요. 그럼 이제 K만 이용해서 표현이 다 돼버렸네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P라는 좌표는 이건데 K가 1이라면 2,4야 라고 했습니다. 그럼 K가 1이라면 2,4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기억은 이제 맞는 게 되는 걸 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K라는 게 0하고 3 사이에 있을 때 이 A, B의 기울기, A, P의 기울기를 더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울기 찾읍시다. A, B 기울기 찾을게요. X의 즉 A, B의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되니까 3분의 3-K 분의 1분의 K-3. 요거 하면서 마이너스가 남고 마이너스 3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3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AP의 기울기, AP의 기울기 찾을게요. 그러면은요, A, P 그러니까 1-3분의 K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이렇게 이제 세팅할 수 있겠죠?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분의 1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요거네요. 없어져 버리고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각의 좌표를 다 세팅을 한 다음에
기울기를 그거 이용해서 구해주시면은 이렇게 답을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과 3을 더하면 0이 되는 거 맞으니까 이 친구도 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은 지금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저 정보는 지우지 말고 여기까지만 딱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친구는 PBAQ예요. PBA Q 이렇게 약간 다각형인데 이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요 PBOQ에서 BOQ를 이제 빼면 되겠죠? 자, 사각형, 사다리꼴 PBOQ에서 삼각형 BOA 요걸 빼면은 우리가 찾고 있는 저 다각형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저게 다 자연수라 그랬어요. 자, 정리해 봅시다. 이 친구는 일단 여기 길이에다가요. 저기는 B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3에다가 그 다음에 PQ의 길이 여기가 3 플러스 K죠? 그럼 3 플러스 K를 더해.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는 Q니까 2 거기에다가 이제 2분의 1을 한 거야. 거기에서 이제 뺍시다. 빼면은 BOA는 높이가 마이너스 K 플러스 3 그 다음에 밑변이 2 2 아니죠? 쟤는 A니까 A는 1 마이너스 3분의 K 요거죠. 그 다음에 2분의 1 요거 한 거 이제 뺄 거야 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6이에요. 6에서 요걸 빼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해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K 플러스 3에다가 3 마이너스 K고요. 3을 뽑아서 이쪽에 6분의 1로 이제 밖으로 뽑아낼게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마이너스를 뽑아서 플러스로 만듭시다. 그러면은 여기 요까지 있는 거죠. 마이너스 플러스 K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그럴 필요 없겠네. 그럼 딱 여기까지만으로 우리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 K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6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거고 조금 더 예쁘게 쓰면은 K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빼야 되니까 6분의 K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보이시죠?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결과물이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삼각형의 넓이가 1.5밖에 안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맞죠? 저 파란색의 삼각형도 1.5인데 이 친구는 1.5보다 더 작겠죠? 이 친구는 1.5보다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 결과물이 자연수가 되려면 이 친구 넓이가 1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맞죠? 넓이가 있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친구 넓이가 1이라는 거에 착안을 이제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6분의 K-3의 제곱이 1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K-3의 제곱은 이제 6인 거고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 플러스 3은 0. 자, 그러면 이제 K 값은요.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되네요. 자, 그래서 3풀마 루트 6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이번에는 이 기울기가 뭐의 기울기예요? 뭐의 기울기? BP의 기울기 이제 구하러 가면 되죠. 여기 좀 부족하니까 이제 여기 지울게요.
BP의 기울기 그러면 B라고 하는 거는 이거고 P라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그러면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요거 그러면은 K가 되네요. 그냥 이 K 값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제일 처음에 문제 세팅을 할 때 보면 K 값은 0에서부터 3 사이에 있는 수라고 했으니까 요 중에서 3 플러스 루트 6은 안 돼요. 왜냐면 3보다 커지고 여기 2점 얼마니까 5점 얼마잖아요. 이거 안 돼요. 그래서 3 마이너스 루트 6만이 K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문제 처음에서 주어진 조건입니다. 그러면 요 K 값이랑 BP의 기울기가 똑같다 했으니까 3 마이너스 루트 6이 바로 BP의 기울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얼마 정도 되는 거죠? 0하고 1 사이에 있나요? 얘가 2점 얼마니까 얘는 0점 얼마가 되는 거고 3 마이너스 루트 6이라는 게 0하고 1 사이에 있는 기울기 크기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길고 복잡하지만 꼭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730번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곱하기 B는 0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이거 보자마자 바꿔줘야죠. 이거 뭐랑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fx랑 f의 역함수랑 같다라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너무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이젠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같다고요? 역함수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역함수는 x 플러스 6 그대로 쓰고요. 자리 바꾼 다음에 부호 바꿔주는 거죠. bx 마이너스 8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b가 여기 a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오, a랑 b랑 같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A랑 B랑 같아. 그럼 B 대신에 A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A제곱이 될 거예요. 아, A제곱을 알아보는 건데 A를 제곱하면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곱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양수일 거고 마이너스 6이라는 음수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6이 얼마... 6이라는 숫자는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음수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안 돼? 그래 맞는 얘기야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6이 될 수 없어. 맞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A랑 B랑 같다 그랬죠? 요거 마이너스 B랑 같은 거 아닙니다. 둘은 같은 부호예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fx라는 함수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fx가 x-a분의 ax 플러스 6 요렇게 이제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이제 b가 없으니까 조금 더 분석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이 친구를 먼저 표준형으로 바꿔놓고서 그 다음에 진행 한번 해볼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플러스 a제곱에 더하기 6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x 마이너스 a분의 a제곱 플러스 6 플러스 a 이렇게 유리함수가 생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무조건 양수인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이렇게 기본으로 딱 그리고 그 다음에 x는 a, y는 a라는 점근선을 가져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양수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음수라고 가정을 해본 다음에 한번 그래프를 두 개 다 그려볼게요. a가 양수일 때는 점근선이 a면은 대충 이렇게 양수니까 이렇게 갖는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도 양수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럼 y절편을 알아봐야 되겠네요. x에다 0을 넣어보겠습니다. 0 넣어보면 y는 마이너스 a 분의 6 요거를 가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선생님이 a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했죠. 그럼 얘는 음수값.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친구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전부 다 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모두 지나요.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a가 음수일 때는 어디를 지나는지 볼게요. a가 음수라면 이렇게 이제 지날 거예요. 점근선이. 그리고 이쪽은 그래도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쪽에 3, 4분면 그리고 여기 그려지는데 y절편이 이 친구잖아요. 근데 a가 음수라 그랬어. 그러면 요거는 전체적으로 양수가 되는 거죠. 양수가 되니까 이 위를 지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돼요. 결국에 1, 4분면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 4분면도 지났어. 그 다음에 3, 4분면도 지났어. 4, 4분면도 지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a가 양수든 음수든 저 y는 fx라는 함수는 모든 4분면이 다 지나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쟤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731번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fx는 x-a분의 2x 플러스 b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가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역함수는 라고 했고 자,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원래 fx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역함수는 이 fx를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움직인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걸 움직이기 전에 모양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fx를 평행 이동하면은 이 친구와 일치한다? 이 친구를 평행 이동시켜서 fx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y는 x분의 3이 기본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친구는 지금 x는 a라는 점근선, y는 2라는 점근선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이 a, 2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평행 이동을 하면 역함수와 같아진다라고 했어요. 자, 평행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했죠. 그러면은 이게 바로 대칭점, 점근선의 교점인데
이 친구가 역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이랑 같아지는 겁니다. 역함수의 점근선은 뭔데요? x는 2구, y는 a잖아요. 근데 이 점근선의 교점은 2,a니까 얘가 이 친구랑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a 플러스 4가 2랑 같다. 그리고 마이너스 2가 a랑 같아. 그러면 요걸 계산해도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이걸 계산해도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국에 a가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fx는 x 플러스 2분의 2x 플러스 b 여기까지 이제 채워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기본형이 x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좀 변형을 시켜볼게요. x 플러스 2분의 2, x 플러스 2 더하기 b 마이너스 4 해서 x 플러스 2분의 b 마이너스 4 더하기 2로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봤죠? 그러면 이 친구가 얼마다? 이 친구가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킨 게 fx인 거예요. 그럼 b 마이너스 4가 3인 거니까 b는 7이 되겠네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 b는 7이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7을 더해서 5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